투자를 이제부터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요. 오히려 지금은 사볼 만하다. 주요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5조 정도가 될 것 같다. 제일 큰 거죠. 너무 유명하니까.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 빼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화학이 바이오시밀러에서 하는 일은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GC 녹십자가 적극적으로 약간 미국에서도 어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모두 다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mRNA 치료제 관련된 회사는 여전히 좋았고요. 저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가 인정한 회사니까 이 회사는 조정 나오면 사셔도 괜찮다. 좀 길게 보자 대신에. 올릭스도 최근에 조정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시 치료제 제가 되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D&D 파마텍이 계속 흘렀어요. 6만 원대까지 받았습니다.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근데 지금 한미약품, 올릭스, D&D 파마텍이 우리나라에서 주요 지금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가 가져가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거는 머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D&D 파마텍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이번에 임상 2비상이 끝났어요. 환자 투여가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12주, 24주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았고 48주를 발표를 언제 하냐면 다음 달에 있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잘하면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허예민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초창기부터 그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규모는 약 한 5조 정도가 될 것 같다. 예, 5조면 지금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기술 수출이 시총이 아니라 예. 그렇죠. 기술 수출이 ABL 바이오 4조 2천억인가가 제일 컸거든요. GSK랑 한 게. 근데 지금 알테오제는 한 2조짜리가 제일 컸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한 건당 한 4천억대 정도로 좀 예상을 해요. 한 품목당. 근데 지금 이거 여기 메시 치료제는 지금 하나에 5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를 보고 사면 5조 정도 예상하는데 어디랑 할 것이냐. 다 눈독 들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제가 여기 올 텐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올 때 되면은 그때 그 이건희 대표가 얘기했던 게 됐네.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건진 종목은 D&D 파마텍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많이 했는데도 평가 못 받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알테오젠도 이제 조만간에 좀 수급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J 코드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조만간에 발표 날 거예요. 그러면 J 코드가 뭐냐? 제 코드 뭐예요? 미국의 의료보험 코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트로다 SC가 확대를 하고 싶어도 여기 보험사에서 뭐 코드를 발행을 안 해준 거죠. 등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험에. 등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랑 이제 계약을 이제 포괄 계약을 체결하면서 머크라는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40조였습니다. 규모가. 블록버스터 40조 1등. 작년에 50조 벌었습니다. 키트루다 하나로 머크가. 근데 올해는 늘어날까요? 줄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3%라고 알고 있는데 4%로 계산했는데 10년 받는 걸로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2%인데 18년을 받습니다. 18년 받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로열티 18년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장이 좋아지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죠. 침투율이 좀 높아지는 것들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AACR에 대해서는 저번 달에 말씀드렸으면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뭐 A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밸류에이션이 안 되지만 밸류에이션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이제 실적이 나올 섹터. 그래서 그렇죠. 삼성 바이오사 셀트리온 빼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갖고 왔는데 두 개 왜 빼요?
너무 유명하니까. 아,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LG화학 보려고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대웅제약이랑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대기업끼리 협업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바이오시밀러에서 하는 일은 바이오시밀러 협력 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과 합쳐서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개발해서 유통하고 있는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밀라의 바이오시밀러 젤렌카를 국내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에타너셉트 성분의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스펙트럼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카 뉴스 2024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스펙트럼 확대한다는 뉴스 2025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 신약 중심의 이제 성장 전략을 삼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통 화학이 70%, 2차 전지 소재가 25%,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이쪽 5%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 볼 거는 녹십자 네. 보려고 하고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GC 녹십자가 그나마 LG화학보다 좀 적극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혈액 제제나 백신 제제를 만들고 있는 의약품 기업이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2018년에 인도의 바이오콘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만든 약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글라지아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라지아를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역시 원래 약의 가격에 70에서 80%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83%의 가격대로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녹십자가 최근에 약간 미국에서도 어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이 미국의 자회사가 ABO 플라즈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ABO 플라즈마 혈장 센터가 미국에서 모두 다 FDA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진행했을 때는 제약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어떤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수급종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네.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웅제약 보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 탑픽은 이제 한미약품인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좀 제가 좀 당당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도 바이오시밀러. 네, 바이오시밀러 이제 허가랑 출시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LG화학과 협업을 진행했고, 네. 추가지로 셀트리온 제약과도 공동 판매 중인 이제 스토브클로도 이 약품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또 증권사에서는 다루고 리포트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대표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 기업을 성장했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약간 이런 거를 증권사가 리포트를 쓰면서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제가 좀 세게 말할 텐데, 일단 대표께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대웅제약이 갖고 있는 자체 모멘텀은 이제 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팩스구르적에 대해서는 위궤양 치료 적극적 확대를 통해서 임상 3사를 진행한다. 근데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약이 더욱더 다른 용도나 더 다양한 환자한테 쓰일 수 있는지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약 6개월 뒤쯤 나올 거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 사실은 보툴리는 톡신 관련해서 물가 나왔을 때 그렇죠. 가장 가격이 움직이죠. 그래서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본업에다가 보툴리눔 톡신에다가 바이오시밀러 하고 있고, 지금 기초 위치 괜찮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봉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미약품은 끼가 다양합니다. 일단 당연히 한미약품 자체로 판매하고 있는 뭐 제조업, 이제 의약품 제조업도 있고, 당연히 비만 당뇨 치료제도 알고 그렇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25년 3월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보덴스라는 약이 있는데, 암젠이 개발했습니다. 암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오보덴스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약 같은 경우 원약 대비 14% 저렴하게 공급.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장 뉴스가 최근에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했을 때는 가장 좀 이 끼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바이오시밀러 말고도 비만 당뇨 치료제, 그 다음에 비알코올 간염 치료제, ADC 치료제, 그 다음 이번에 또 한미약품이 AACR에 참여합니다. AACR에 참여해가지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연구 건수를 제일 많이 발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가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은 이제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약 17%를 차지했는데 2030년에는 20% 이상을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향미약품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고인슐린증 치료제인 에페거글루카곤 HM15136에 대해서는 이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AACR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 위치와 수급 등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1선과 61선 밑에 있지만 121선 위에 있고요. 그 다음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양봉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수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기관 수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수줍게 말씀드렸지만 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끼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다른 끼로도 부각받을 네, 때는 맞아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